네, 그럼 윤 대통령 체포 이후의 상황을 헌법학자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조사를 들어갈 거예요. 조사를 들어가면 현장에서 영상 녹화도 하게 되는 건가요? 조사 과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상 녹화와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네네. 말씀드릴게요. 영상 녹화를 피해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참고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인에 대해서도요? 예. 참고인에 대해서 영상 녹화를 들어갈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피의자의 경우는 앞으로 영상 녹화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고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요. 영상 녹화물은 위법 수사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 위법한 그런 거에 증거로는 영상 녹화물이 사용될 수 있는데 어떤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아직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 아직은 사용될 수 없다. 예. 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요. 네. 그런 아주 제한적인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 기자, 이 공수처에서 조사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럴 게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죠. 내란에 참여한 군과 경찰 수뇌부들은 지금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 있습니다. 네, 군과 경찰 수뇌부들이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들을 보면요. 지시의 가장 정점에는 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직접 전화로 지시한 내용도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도 자세히 적혀 있죠. 당시 윤 대통령은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니냐 할 정도로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시 내용들을 모두 다 이제 공조수사본부가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 기능 마비와 또 선관위 서버 반출을 지휘했는지 또 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 체포조 명단인 거잖아요. 네, 국회의장과 이제 양 당의 대표들을 체포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이 체포조 명단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했는지도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 이 역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적혀 있었는데 이것도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극우 세력들이 지금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이 어떻게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는지 그 경위도 파악해 봐야 하고요. 또 국회를 무력화한 뒤에 창설하려고 한 비상입법기구의 정체도 윤 대통령 당사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죠. 이 장관도 가담했다는 정황이 이제 국회 진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MBC 등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는데 협조하라는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시는 이제 이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지 약 30분 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 후에 이제 지시를 했었는데 계엄 포고령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지시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로 물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내란에 대한 혐의가 그것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만 제외하고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구속이 되거나 다 수사를 다 마쳤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결국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런데 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진술 거부권을 쓸 것이다. 결국 묵비권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조사를 들어가도 아무 얘기도 안 할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체포해서 조사하는 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진술 거부권이라고 헌법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 또 특히 이제 검사를 하고 수많은 피의자들을 신문에 받겠죠. 그럼 검사들이 제일 어려운 피의자가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라 그러잖아요. 검사가 제일 어려운 게 묵비권 쓰는 피의자. 왜냐하면 진술을 안 하니까
뭐 어떻게 다른 증인의 증언과 상충되는 것을 밝혀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의외로 또 우리 윤 대통령의 성정이 또 약간 뭐 말하기 좋아하고 약간 욱하는 그런 성정이 있기 때문에 또 공수처 검사가 또 좀 어떻게 질문을 이렇게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또 진술을 거부하다가 말하기 시작하면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조사라는 거는 예, 이제 해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진술 거부권을 쓴다고 하더라도 또 실제 진행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많은 피의자들이요, 사실은 변호인한테는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하라는 그러한 조언을 받고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장시간 조사를 받다 보면 입을 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묵비권을 쓴다고 해도 네. 이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죠. 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필요 없다, 조사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해온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의 주장이 뭐였죠? 네. 최근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속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근거 중 하나로 이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미 여러 차례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 또 그동안 이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대통령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공모해서 이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다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혼자 지금 조사조차 받지 않고 버티다가 조금 전에 이제 체포가 된 거잖아요. 이 역시도 이제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럼 다른 피의자들도 먼저 입장을 밝히고 또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특혜를 원하는 거 아니냐, 특혜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상당히 베테랑 검사들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1차 집행 때는 후보가 딱 나왔었어요. 누가 할 거다. 이렇게 부장검사들이 할 거다라면서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초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 조사를 맡기로 했다는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두 검사 모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들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의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로했다라는 이제 경로설로 촉발이 된 의혹인데요. 하지만 그때는 대통령실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조사가 멈췄고요. 대통령도 조사가 안 됐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이제 윤 대통령, 당사자인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대환, 차정희 이 두 부장검사가 실제로 조사를 맡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변동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금 전 공수처 관계자가 말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수처에서 가장 베테랑 검사들이 부장검사 같은 그런 가장 베테랑 검사들이 조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이제 들어가면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이제 머물 곳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48시간 동안 계속 조사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치 장소랑 구금 장소 이렇게 두 가지가 알려진 상태인데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인치 장소랑 구금 장소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인치 장소는 이제 조사 중간에 이제 머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구금 장소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뒤에 이제 머무는 공간입니다. 인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수처 청사 인근 경찰서로 지금 알려진 상태이고요. 아, 경찰서요? 네. 경찰서로 알려진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구금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과천 인근에 있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제 정해진 상태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선 그러니까 오늘 밤 잠을 자게 된다면 아마 서울구치소에서 잠을 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인치 장소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 네. 잠깐 쉬는 곳이라고요?
네,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제 잠깐 쉬는 곳이 인치 장소이죠. 아무래도 이제 48시간 내에 조사를 고강도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시 머물 휴식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 공간은 현재로서는 공수처 청사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네. 알려진 상황입니다. 공수처 인근의 경찰서라면 사실 좀 뻔한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경찰서에서 만약 잠시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근데 공수처가 사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수사권을 가져오면서 그 이후에 처음에는 공수처가 가져오면 공수처가 주도하면서 기관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의 전개는 정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1차 집행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갔단 말이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윤 대통령을 체포를 했는데 공수처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앞으로 조사 공수처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신병 확보가 어려웠던 만큼 신병이 확보됐으니까 열심히 조사하겠죠. 그런데 이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은 또 체포영장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같은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상당한 이유가 혐의가 짙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미 체포영장 발부할 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발부된 거고. 근데 첫 번째 요건은 채운 거죠.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채워진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구속영장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으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인데 중대성. 이 뇌란 우두머리고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이기 때문에 중대성은 있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도망 혹은 도망할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툴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아니 증거인멸의 우려도 예. 있다고 판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네네. 그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것만으로도 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인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나는 아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뭐 네. 증거를 인멸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도주가 이제 남았습니다. 네. 예. 도주이면은 저번에 1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1차 집행 때. 네. 예. 그 정당한 법관이 발부한 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그런 소문도 많이 돌았잖아요. 오늘 그게 이제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게 밝혀져서 다행인데 이미 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관저에 없다. 네. 이미 도망했다. 굉장히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소문이 돌도록 지금 행동을 했잖아요, 앞에. 네. 예?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도 있다고 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겠죠? 네.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채웠다. 충족했다고 봅니다. 다 저는. 충족시켰다. 예, 예. 예,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그나마 다툴 만한 게 도주인데, 도주 가능성인데, 예. 그거는 이미 1차 집행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예. 그 이후에 도주에 대한 엄청나게 소문이 많았죠. 있긴 그렇죠. 있는 거냐? 오늘 그렇죠. 2차 집행을 하면 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별별 이제 의혹들이 많이 있었죠. 그만큼 도주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도주했을 수도 있다고 우려가 있었다면 왜 판사라고 없겠습니까? 네. 예.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지 기자, 조금 전에 그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게 되면
인치 장소가 어딘지 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인치할 장소로 아까 그 체포지 분근에 있는 경찰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경찰서와 함께 공수처도 함께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경찰서일 수도 있고 네. 공수처일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체포가 이뤄질 경우에 지금 체포가 된 상태잖아요. 네.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굳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네. 공수처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장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청사 내에 휴식할 공간도 따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 공수처 내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은 돼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인치 장소는 결국 수사하면서 잠시 쉬는 공간인데 네. 인근 경찰서일 수도 있지만 공수처일 수도 있고 공수처 안에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마련되어 있는 휴식 공간에서 쉴 수 있다. 네,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지금은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수님이 전망하시기에는 48시간 동안 뭐 진술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진술을 거부하면서 어떤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결국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예. 그럼 구속이 된다는 것이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구속이 되면 이제 20일입니다. 체포 48시간 포함해서요. 예. 20일 동안 이제 앞에 열흘은 이제 공수처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뒤에 열흘은 이제 기소는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그래서 나머지 10일은 검찰에서 마무리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기소를 한다는 것은 구속 기소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는 이제 감옥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 그런 네.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게 오늘의 체포 영장의 집행이 가지는 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 윤 네. 대통령이 공수처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 모습은 못 봤거든요. 바로 지금 저희가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창문 모습을 보면 구민지 기자, 그 공수처 정문이 맞죠? 네, 정문이 맞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을 때도 창문, 이 문의 모양이 저렇게 생겼었어요. 네, 아까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이 정문 바로 앞까지 진입을 했고 그 앞을 또 경호차가 막고 있어서 저희가 바로 그때는 영상을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었을 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차량에서 나와서 정문을 통해서 안으로 진입하는 그때 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체포 이후의 모습을 보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사진입니다. 네. 네, 당시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이렇게 지금 차량이 들어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공수처 정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곳으로 보통 이제 공수처장이 드나들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살짝 초록색 펜스가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네,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방금 네네 이게 저희가 찍은 영상인데요. 살짝 얼굴 위쪽에 보이죠. 네네 이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다른 각도로 본 거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진입하는 모습을 경호처 차량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도 금방 지나가서 저희가 잘 몰랐어요. 네, 금방 너무 빨리 작게 지나가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때 들어갔던 것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교수님 수갑은 차지 않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 손이 보이질 않아서 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 수갑은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체포가 되면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수갑을 차죠. 예. 네.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예. 수갑은 차지 않았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동 과정에서도 공수처 호송 차량을 타진 않았어요. 예. 네,